결국의 핵심은 인슐린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식욕 통제만 잘해도 사실 다이어트에 실패할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식욕 조절 시스템은 칼로리의 총량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섭취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민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서 저탄건지,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이런 저탄수 기반의 방법론 혹은 인슐린을 낮추는 다이어트 방법론들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런 저탄수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을 저탄 고지방을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지는 식단이라고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는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고지방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이어트 핵심은 결국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지방 합성을 유도하고 지방 분해는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일단 낮게 유지해야 지방 분해가 시작되고 분해된 지방이 에너지로 타서 없어집니다. 즉 살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인슐린이 다이어트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항시 높게 유지되면 정말 갖가지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인슐린 때문이었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도 결국엔 다 인슐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인슐린을 낮추는 전략으로 저탄수, 간헐적 단식을 강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강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인슐린을 낮춰서 살을 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탄수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저는 최근에 와서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 한창 핫한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그대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물들이 다 위장의 운동량을 조금 다운시켜서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그래서 공복을 더 길게 유지해서 인슐린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살이 빠지게 하는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근손실이 심해진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용도 비용이고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두 가지 주사를 맞으면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도 체중 감량이 잘 되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이런 약물의 도움 없이 식단과 간헐적 단식만으로 다이어트를 잘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식욕이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식욕만 잡아도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탄수 간헐적 단식 잘해서 전부 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욕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의 식욕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론에서는 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쳐서 내 체중이 유지되는 그 칼로리를 구하고 그 칼로리만큼 먹어야 내 식욕도 잘 잡히고 칼로리보다 조금 적게 먹으면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었죠. 그런 이론이 계속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결국에 다이어트 핵심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밝혀짐과 동시에 뇌의 식욕 시스템도 핵심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식욕 조절 시스템은 칼로리의 총량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총량을 섭취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한참 적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필요한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를 하면 분명히 음식량은 적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식욕은 그대로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욕을 통제하는 핵심은 단백질 섭취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물의 벽돌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벽돌이 부족하니 빨리 밖에 나가서 벽돌을 공수해 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 개념이 바로 식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벽돌만 제대로 우리 몸에다 공급을 해주면 식욕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전체 에너지 섭취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단백질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 15에서 20% 정도가 단백질로 보충이 되어야 망가진 세포도 고치고 근육도 새로 만들고 몸에 필요한 호르몬 혹은 수용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가 공급된다는 그런 센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보다 적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늘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필요한 건 단백질이지만 지금 식사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니 단백질이 들어있을 만한 어떠한 음식이라도 일단 빨리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줄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인 감자, 흰쌀밥 혹은 뭐 올리브유 이런 류의 건강한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필요한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감칠맛이 나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쫓게 돼요. 이 감칠맛은 단백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쫓더라도 결국에 이제 속내에는 단백질을 먹으라는 신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감칠맛이 나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거의 99%가 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감자칩, 피자, 치킨, 떡볶이 이런 것들도 뭐 단맛, 짠맛 다 섞여 있지만 이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결국에 감칠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셰프들도 미원, 연두 이런 조미료를 다 쓴다고 하죠. 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 감칠맛을 느낄 때 맛있다고 느끼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밍밍할 때 미원 한 스푼 넣으면 갑자기 맛이 풍성해지고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감칠맛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감칠맛은 단백질에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줄면 우리는 감칠맛이 느껴지는 무언가를 찾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나 간헐적 할 때 육류, 생선 섭취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탄수를 육류, 생선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유지를 하다 보면 결국에 가공식품을 먹는 방향으로 식욕이 폭발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간에서 FGF21이라는 호르몬을 높이게 돼요. 근데 이 혈중의 FGF21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설탕과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데 오히려 달달하고 감칠맛 나는 무언가 가공식품을 찾는다는 게 연구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으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내 식욕이 건강하게 통제되는 정도의 단백질만 먹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약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나 뭐 요소 이런 약간의 독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은 단백질을 배사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대사하면 부산물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많이 할수록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 닭가슴살을 1kg씩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당연히 과유불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게 가장 적절하냐?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체중 1kg당 1g에서 1.5g 정도를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80kg니까 저는 단백질 80g에서 120g 정도를 섭취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하면 80g은 한 돼지고기 400g 정도 될 거고요. 120g은 돼지고기로 하면 한 600g 정도 되겠죠. 하루에 한 근. 이 정도만 잘 섭취를 해도 몸에 필요한 재료는 다 만들 수 있고 식욕도 건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탄수나 간헐적 단식할 때 처음 시작하면 식욕이 막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중독되어 있던 탄수화물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고 지방 대사를 시작하고 적정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식욕이 금방 안정화될 것이라고 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 근육량이 엄청 많은 분들은 1에서 1.5g 정도는 부족하다, 2g 이상을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추천하는 거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고강도의 운동을 해서 되게 많은 근육이 손상되어 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근육량이 아니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1에서 1.5g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고 심지어 근육량 증가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물론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식욕과 다이어트가 잘 되지는 않아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건강한 지방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몸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에너지 자체가 높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혹은 지방을 같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 줄였고 그럼 남는 게 이제 지방이죠. 지방은 인슐린을 높이지 않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분해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몸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뭐가 좋으냐? 식욕이 안정화돼요. 식욕이란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높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도 높아지는 게 식욕이에요. 지방을 적정량 추가해서 먹게 되면 그런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 식욕을 통제를 더 잘하고 공복 더 잘 견디고 저탄수 식단 더 오래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거죠. 그러면 탈도 빠지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식용유나 뭐 이런 가공된 지방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공
보충된 지방들은 필연적으로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지방이 좋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고기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포화지방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식품들 중에서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다 먹어왔던 식품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 연어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지방도 당연히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육류를 먹을 때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부위를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보다는 목살, 삼겹살 혹은 소고기 등심, 연어 이런 것들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지방을 같이 섭취할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뭐 들기름 아니면 목초버터 이런 것들만 추가해도 여러분 다이어트 장기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다이어트 하는 동안 제가 말한 걸 다 지켰는데도 식욕이 올라온다면 아마 간식을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식은 되도록 단백질로 드세요. 뭐 육포 아니면은 소량의 치즈 혹은 삶은 달걀 이 정도로 간식을 먹으면은 식욕이 금방 잠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보통 이제 간식으로는 달달한 뭐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거 먹는다고 식욕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요. 먹고 나서 뭐 1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식욕이 잡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2시간째부터는 바로 배고파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간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피할 때 간식을 먹는 이유는 식욕을 빨리 잠재워서 다이어트를 더 잘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는 단백질이 많은 간식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탄건지나 뭐 간헐적 단식을 처음에 하는 분들이 식욕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결국의 핵심은 인슐린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식욕 통제만 잘해도 사실 다이어트에 실패할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부작용이 꽤 있는 위고비나 마운저러 같은 것도 맞을 필요가 없겠죠. 모두 건강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